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의 지하철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감동을 느낀 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연은 한국을 방문한 한 노년의 캐나다인이 경험한 아주 짧지만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는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복잡한 노선도에 약간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 천천히 개찰구를 통과했죠. 처음 맞닥뜨린 건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어지럽지 않은 승강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고 문이 열리자 누구도 밀치지 않고 먼저 내리는 승객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가 살던 도시는 대중교통이 느리고 혼잡했기에 이런 모습은 분명 낯설고도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빈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맞은편 좌석에는 한 청년이 놓인 승객이 다가오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양보했고 그 장면을 바라보던 그는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배려가 오갔던 그 순간은 낯선 이방인에게 이 도시가 자신을 환영하고 있다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 모니터에는 도착역과 환승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안내방송은 영어까지 병행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지 기술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넘어서 이 도시가 외국인도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건 어느 역에서 벌어진 아주 작은 장면이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승강장 계단 앞에 멈춰선 자신을 향해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손을 뻗은 그 순간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단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와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잘 짜인 교통망보다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시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지하철 한 칸에서 마주친 아주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일상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지 않나요? 그는 평생을 조용한 캐나다 동부 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공기관에서 일했고 은퇴 후엔 오랜 꿈이었던 아시아 여행을 계획해왔죠. 그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에게 막연한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나라, 문화가 깊은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알려진 나라. 그런 한국의 수도를 그는 이제 막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그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궁금했던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간 버스만 타고 다녔던 삶이었기에 도시를 가로지르는 복잡한 철도망은 약간의 긴장감마저 안겨주었죠. 하지만 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임에도 불구하고 역 안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고 휴대폰 통화 대신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승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도 수다를 떨고 전화가 울리면 그냥 받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긴 마치 도서관 같았어요. 둘째는 속도였습니다. 표를 구입하는 일도 노선 확인도 개찰구 통과도 모두 순식간이었고 플랫폼에서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동으로 열리는 지하철 문과 그 앞에 정렬된 승객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 노인의 등장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승차하자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고 그 옆에 청년도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노인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장면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누구 하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캐나다에서는 일부러 안 보는 척하거나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노약 좌석이 비어있는 광경도 이방인인 그에게는 이색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아무도 앉지 않고 남겨두는 문화가 낯설고도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심코 그 자리에 앉으려다가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왜 비어있는지 몰랐지만 뭔가 누군가를 위해 남겨진 자리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가 특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어느 정거장에서 아기를 안고 탄 젊은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배려 속에서 한국 사회의 공통된 공감과 규칙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지 매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그는 다른 외국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은 도시 그 자체보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한국의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은 그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 도시가 얼마나 세심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일부러 출근 시간에 맞춰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때는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소리, 익숙한 움직임, 그리고 익숙한 따뜻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처음 경험한 외국인이 느꼈던 감동,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시스템과 시민의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지하철의 정시 운행, 환승 시스템, 질서, 정연한 줄서기 문화의 모든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은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단순한 교통수단에서 점차 도시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교통 수요가 폭증하자 서울시는 단순히 노선 확장만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통합교통체계였죠. 2004년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며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엔 재정 손실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환승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도입된 T-머니 교통카드 시스템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인프라가 되었죠. 한 장의 카드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결제 가능하게 만든 이 기술은 사람들의 이동을 매끄럽게 만들었고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거의 없애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만으로는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의식의 뿌리는 오히려 아주 단순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지금도 대중교통 이용 예절을 가르칩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기, 노약자석은 비워두기, 먼저 내리고 나서 타기. 이런 문장들이 칠판에 적히고 아이들의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이것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시민 문화가 되고 오늘날의 질서 있는 서울 지하철 풍경을 만든 것이죠. 또 하나의 핵심은 교통약자 배려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우선 탑승 공간과 좌석,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습니다. 특히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도 서울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동에 제약 없이 문화생활이나 병원 진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존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그 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무료 이용이 아니라 사회적 이동권 보장과 고립 예방이라는 더 큰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관제실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 재난 대비 훈련, 1분 단위로 운행 상황을 점검하는 영무원들의 일상적인 노력, 그리고 새벽 4시 첫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정비고에서 밤을 지새우는 정비사들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이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단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협력의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쩌면 처음 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그 당연함 속에 담긴 정성과 철학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도시 공동체의 성격을 반영한 사회적 공간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한마디는 인터뷰 내내 반복되는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교통은 사람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컨대 서울의 지하철은 빠르고 정확한 운행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줄을 서고 문을 열기 전까지 기다리는 행동 속에서 타인을 의식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엿보입니다. 이러한 시민 태도는 선진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자 외국인들에게는 감탄을 자아내는 장면이죠. 연구원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찰을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방문객들이 처음 서울 지하철을 탔을 때 가장 놀라는 건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다음 열차 도착 시간, 출구 위치, 환승 경로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심지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안내되죠. 이건 단지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배려로 인식됩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서울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대중교통은 사실 불편해지기 쉬운데 그걸 방지하는 건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질서입니다. 강제적인 제도만으로는 결코 이런 문화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는 과거의 경험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서울의 지하철은 지금보다 훨씬 혼잡했고 사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수집되고 그것이 반영되며 교육 캠페인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죠. 이건 누적된 신뢰의 결과예요. 해외와의 비교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도시의 사례를 들며 말합니다. 예컨대 일본은 정시성과 질서에서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은 아직 부족합니다. 반면 캐나다나 유럽은 시민 참여형 교통 정책이 강하지만 환승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결국 서울의 교통 문화는 기술과 제도의 발전뿐 아니라 시민의식과 배려라는 감성적 요소가 합쳐진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적 종합체야말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외부인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경이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의 감동이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지하철 한 칸이 누군가에겐 그 나라를 기억하는 첫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해보며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캐나다. 그가 떠나온 도시 킹스턴은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고 대중교통은 버스 중심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은 평균 30분. 앱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아 시민들 사이에선 예상,
도착 시간은 믿지 않는 게 속 편하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실시간 정보는 업데이트가 느리고 탑승 후 노선 변경이 어려워 환승은 번거롭고 불편한 선택지로 여겨지죠. 그에 비해 서울은 어땠을까요? 지하철 도착 시간이 12분 단위로 정확하게 안내되고 버스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현재 위치와 혼잡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도시 전체의 흐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프랑스로 넘어가 보죠. 파리의 지하철은 서울보다 먼저 도입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노후화된 노선과 잦은 파업, 그리고 승강장과 차량 사이 간격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 개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포용성 면에선 서울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또 다릅니다. 정시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노선망도 매우 촘촘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불친절한 요소도 많습니다. 지하철 표기 대부분이 일본어 위주이며 외국어 안내방송은 일부 구간에만 제공됩니다. 그에 비해 서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 표기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차이는 환승 체계입니다. 서울은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때 추가 요금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북미와 유럽의 다수 도시에서는 교통, 수단 간 요금이 분리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교통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은 훨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시민 문화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출입문 앞을 비워주고 지하철에서 큰 소리를 자제하며 노약자석을 스스로 피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법이나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공동체적 훈련과 교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서울은 단지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질서가 살아있는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울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이 도시의 성격을 드러내는 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가 서울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탔던 지하철 안에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든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껏 들어본 이 외국인의 사연은 단지 하나의 여행 후기나 일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건 낯선 눈이 우리 사회의 진면목을 알아봐준 소중한 기록이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지낸 것들의 가치를 다시 비추는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질서정연한 줄, 배려가 깃든 양보, 예고 없이 손 내밀어주는 시민들의 작은 친절.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문화였고, 감동이었고, 심지어는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지금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지금 서울의 교통문화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는 공동체 정신. 그것이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진짜로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배려를 건넸는지, 지하철 문 앞에서 한 발짝 비켜섰는지, 무거운 짐을 들어줄 손을 내밀었는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느꼈던 그 울컥함은 사실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입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익숙한 것 안에서 피어나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 진심으로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서울을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친절 하나 당신이 먼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